네, 반갑습니다. 8월 18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뭐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게 썩 반갑지는 않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을 좀 세게 했었는데 이 상황이 되게 되면 일단 경기 민감주들이 또 한번 조정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근데 좀 애매한 게요.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해서 좀 이격이 벌어졌다. 과매수 국면에서 조금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을 때 조정이 나오는 거. 야,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모습이기도 한데 뭐 아무튼 시장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주목해 볼 사항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순매수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자, 조정을 나올 때 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CJN이 오랜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진단키트 관련한 부분에서 또는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한 부분에서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었던 종목군들이 반등을 통한 주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의 어떤 포지셔닝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변동성이 있죠. 근데 이게 오후에 밀고 올라가면 괜찮은데 오전에는 변동성을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오후 공략이 아침에 나왔을 때는 이 변동성이 아침에 나왔을 때는 오후 공략이 필요한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일단은 시장 상황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종합주가지수가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윗꼬리가 달려있는데요. 아까 아침에는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갔었죠. 자, 그러한 모습이고요. 일단은 과매수 국면에서의 주가 하락이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이 정도까지의 변동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2300포인트까지의 어떤 포지셔닝 변화는 일단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격이 좀 무리하게 벌어진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의 주가 상승 또는 이 패턴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약간의 조정은 무조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조정이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 왜 이런 시기냐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게 좀 궁금하죠. 왜 어떻게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 실제로 그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는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면 이거 왜 이러지? 이런 거 있죠. 네, 이거 뭐야? 이런 거 조정이 나올 때 하필이면 핑계가 필요했을 때 이렇게 이슈가 터져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상황은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빠진 것인지 아니면 빠져서 조정이 나오는 것인지 하여튼 시기적절하게 절묘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봉 상황을 다시 볼게요. 분봉을 보게 되시면 이게 하락 그 다음에 상승, 다시 그 다음에 하락 이렇게 포지션 변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포지셔닝 같은 경우는요. 보통 아침에 훅 떨어지잖아요. 훅 빠지면서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가면 이건 기술적 반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을 좀 괜찮게 했다가 주가가 훅 밀려요. 그 다음에 이건 아니야 라고 밀어 올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밀어 올리면서 꼬리를 달고 올라갈 때 이 부분이 확 치고 올라가면 괜찮은데요. 보통은 그렇게 올라간 타이밍은 대부분 단기적 매수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가의 낙폭과대를 통한 그런 단기 상승을 노리는 그런 차익 실현이죠. 근데 보통은 보면 밑에 쪽에 걸어놓고 매수가 들어가서 단기적 차익 실현을 이렇게 띄어먹는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 마이너스 0.28에서 이렇게 플러스 0.4까지 이렇게 띄어먹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CJ ENM 같은 경우가 그런 모습이었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쭉 떨어져 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빠졌냐면요 8%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4%까지 그러니까 순식간에 뭐 한 2-30분 사이에 한 4% 5%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는 사실 내가 보고 있으면 매매가 가능해요. 근데 뭐 리딩 같은 부분들은 절대 안 되겠죠. 왜냐면 문자 나가는 순간에 지나갔을 테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 연속성을 가지겠느냐? 이게 아침에 나올 때는 이 단기 수익률 3% 4% 띄어먹기 위한 단타가 집중되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때는요. 여기에 연속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온 이 하락 포인트에 그대로 연동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침 시점에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패턴들은 결코 여러분들이 좋게 받아들이셔는 안 됩니다. 대신에요. 이렇게 쭉 빠진 이후에 옆으로 가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끌어올리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이죠. 이런 것들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쭉 내려간 상태에서 꼬리를 점점 달고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타이밍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대응이 요렇게
네, 해먹는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올라간 거 보고 따라간다. 이것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오는 아랫꼬리 변동과 오후에 나오는 아랫꼬리 변동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 오후에 나오는 아랫꼬리 변동은 실제로 매수를 통해 가지고 밀어 올리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 아침에 나오는 것은 기술적 반등을 통한 단기적 매도,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전략 문자를 보내드릴 때도 그랬죠. 이 아래쪽 꼬리 달고 있는 변수들은 일단은 뭐 매수도 어렵거니와 반등 이후에 다시 기어 내려오는 그런 변동성 가지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전략을 좀 해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 이해가 좀 되시리라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 깨지고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요게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게 된다면요. 지금은 이제 830포인트에서 형성되는 지지선이 있잖아요. 21선. 근데 이 상황이 5일선, 21선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조금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번 지지가 61선이거든요. 뭐, 물론 추세는 계속 우상향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들어와서 800포인트대 지지를 통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주들 위주의 그런 실현이 또 나타날 수가 있겠죠. 개별주들의 실현을 어떻게 번질 수 있냐면, 일단은 뭐 종목들에 대한 포인트는 저점권에 깔려있는 것 위주로 대응하시거나, 또는 수익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즉 내가 밑에서 사가지고 많이 올라갔어. 그 다음에 이번에 조정을 통해서 내려왔어요. 수익을 대부분 다 까먹더라도 내가 매수한 가격대보다 위쪽에 있다거나, 예, 또는 뭐 그 근처로 왔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 없겠죠. 그리고 저점권에서 매수한 종목들은 밀리더라도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시젠 같은 종목들 보시면, 시젠 이런 것들 보시면 위쪽에서 밀려 내려온 게 보시면 이게 한 40%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2만원에서 지금 23만원까지 한 뭐 40% 정도 밀렸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은 변동이 굉장히 크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지선이 가까이 있을 때 여기서 밀려봤자 11만 4천원에서 어디까지요? 10만원 초반까지. 그러니까 지지선이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살짝 깨고 내려가더라도 그 부분이 땡기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뭐 살짝 이제 뭐 손실권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손실이 조금 더 확장됐다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게 저점권에서 공략하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시면 이게 그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들 위주의 대응은 좀 피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늘 해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점 지지권과 주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멀리 간 종목, 많이 오른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제외해 놓고 보는 것이 유리하다. 꼭 그 말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시젠 같은 경우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주가가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반등이 나올까에 대한 의문이죠. 사실 지금 과매수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50 이하로 떨어졌는데 오늘 반등이 나가면서 이제 살짝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는 것인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과매수에서요, 50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은 그렇게, 네,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많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깊이 파요. 깊이 파서 50보다 더 아래쪽을 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힘이 좀 세게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위쪽까지 파고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이 낙폭 자체가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고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50 밑에는 일단 과매수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매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에 대한 포인트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늘어지는 형태의 어떤 횡보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크게 나쁘지 않죠. 지금으로서는 뭐 단기적 반등이나 그런 것들 기대할 수는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상황이 위쪽으로 파고 올라가서 30만원대 이상 다시 올라설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아직은 미지수라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굉장히 심각해진 이런 코로나의 어떤 확진 상황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계속 주입이 된다라면 관련 종목들이 다 올라가게 될 텐데, 저점 지지는 어디로 봐야 되느냐? 바로 직전 저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2만원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매도를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겠죠. 왜냐면 원래 하려고 진행했었던, 원래 진행이 되고 있었던 하락 추세를 그대로 연결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용서하시면 안 돼요. 바로 파셔야 되는 거고요. 이 위쪽에서 일단 놀고 있다 그러면은 지지점을 통해서 뭔가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직 거래량도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대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에서의 어떤 시젠, 또는 이제 이 관련 종목군들의 어떤 상승 포인트들은 나올 수도 있는 관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 동향 빠르게 보도록 합니다. 외국인 기관들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연기금은 아직도 그냥 매도예요. 네, 그래서 연기금은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재수없어요. 네. 순 매수 들어갔다가 지금 매도로 전환되고 있는데, 네, 재수없죠. 네, 이렇게 장이 뭔가 변동성 보일 때 뭔가 받아가지고 뭐 붙여줄 생각을 안 하고 매도하고 있으니까 좀 얄밉기도 합니다. 재수없죠?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자, 투신권에서는 계속 매도가 나오는 것은 개인들의 매도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반면 금융투자가 아침부터 열심히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너무 내렸기 때문에 반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얘네들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일단은 오전장이기 때문에 오후까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부분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가 조금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처음에 좀 받아준 척 하다가 살짝 줄어드는데요. 매도로 전환되지만 않으면 괜찮겠습니다만은 매수가 약해지게 되면 증시가 올라올 수가 없죠. 증시의 반등이 어려워진다. 즉 오늘은 하락 마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에 대한 매수 자체를 일단은 조금 좀 부정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동향에서 뭔가 받아주고 시장이 올라가줘서 기대감을 가지고 끌어올라가야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조금 부담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동향 좀 살펴보시면서요.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주의가 일단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매매 동향 봐야 되겠죠. 어떤 것들 사고 팔았는지 보겠습니다. 잠정적인 집계 11시 자료를 좀 볼 건데요. 기관들 집계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그 다음에 미래에셋대우 이런 것들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차도 매수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기관 쪽에서 왜 이렇게 매수가 들어갔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삼성전자, 이렇게 현대차. 지금 보면 글쎄요, 어디서 들어갔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끝나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매수가 일단은 현대차 쪽엔 좀 들어가고 있는데 요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매수가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살짝 맛보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매도가 있었더라면 공매도 환매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그래서 매수가 일단은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특별하게 포지셔닝을 어떻게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쨌건 네, 상황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미래에셋대우, 현대차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뭐 보면 은행주들, 증권주들 역시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을 기관들은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조금 다르겠죠. 삼성전자 순매수하는 것은 똑같고요. 대신에 이제 은행 쪽, 네, 여기도 증권주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근데 현재 여기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없죠. 현대차가 없고 매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지셔닝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 그럴까 종목이 크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옆으로 좀 횡보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대형주 위주의 어떤 포지셔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같이 조금 범벅이 되는 상황이죠. 올라가는 놈도 있고 내려가는 놈도 있기 때문에 그냥 결과치를 보게 되면 내려간 게 더 많았고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죠.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플러스가 나와서 시장에 굉장히 그래도 좀 보탬이 됐을 건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이만큼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총 상위권에서 나쁜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지나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판단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시장은 여전히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 조정의 끝자락에서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지금은 조정의 초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끝자락이라면 조정의 끝자락이라면 이 정도, 네, 21선 근처 또는 지지가 확인되는 그 시점, 그 타이밍에서 우리가 매수를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오전장은 관망하시는 게 좋아요. 오르든 내리든 크게 동요하지 마시고 관망세를 가져보시고요. 대신에 이제 마감 시점, 네, 오후장에서 내가 살 것인지 아니면은 하루 더 넘겨서 볼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수익을 깔고 가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저점권 공략 놓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해나가시면 장이 변동이 있어도 크게 다치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마감 시황 보면서 다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